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2022 SK하이닉스 자기소개서 작성법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마 공고는 내일 이제 오픈이 되겠죠. 근데 미리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좀 제가 한번 미리 올려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 안 가거나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직무에 대한 역량, 그쵸? 반도체에 대한 부분, 전기, 전자 이런 쪽 친구들도 당연히 먼저 쓸 수 있겠고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전공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아무나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재상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인재상, 특히 이제 뭐 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의 경험과 매칭할 수 있는 게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그에 대해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자, AI 자기소개서 대비하기 위해서 유의어나 동의어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서 전략적으로 AI 자소서가 좀 내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바로 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목표를 세우고 최고 수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최고 수준의 목표였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설정한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최고 수준의 목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낮아도 돼요. 대신 이게 왜 나한테 최고의 목표였는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는 아니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설정한 목표. 그쵸. 첫 번째, 물어보는 것부터 좀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여기 서론을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여러 번 컨설팅을 좀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딪힌 장애물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즉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 이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주시는 것. 누구랑 했고 몇 명이랑 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은 뭐였는지,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전기, 전자, 기계 등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나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게 첫 번째 문항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이에요. 그쵸. 여기는 대놓고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좀 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삼성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S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뭔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 조금은 이번 문항에서는 뛰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는 없죠. 4개 항목 모두 다 그런 게 막 정말 뛰어난 항목들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실 때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부분이 창의죠. 요거를 작성하실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됐는지, 즉 창의적인 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여러 방식들 중에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새롭게 적용했던 나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만드시면 돼요. 왜 그걸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면 별거 아닌 사례도 여러분들 뛰어난 사례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즉, 단 과거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이거는 직무 경험이에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직무 전문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역량 혹은 과목 이런 것들 대놓고 적으시고요. 그쵸? 여기도 써있네요. 희망 직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없으면
다음에 지원하자라고 적어놨는데 그만큼 대놓고 물어보는 거니까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문항은 여지 없죠. 그리고 전공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좀 남발이 되셔도 괜찮아요. 막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실제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용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직접 써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써놨죠? 주의할 것은 내가 적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면 안 돼요. 또한 너무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분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 즉 사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나 혹은 다른 부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적당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좀 컨펌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은 뭐 여지 없죠. 타인의 협업을 최대한 이끌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협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겠죠. 왜냐면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 안에서 지지고볶고해요. 그런데 막 누가 막 승질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상당히 소통하기가 겠죠? 자, 그랬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나 혹은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 했을 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책에서 어떤 내용을 봐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 대화의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방법들을 쓰셔도 되는데 단순히 술자리나 혹은 친목 모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자리로 해서 끝냈다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지양 쓰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특별한 방법이 없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경험이나 목적에 대해서 의도를 좀 입히시면은 충분히 협업에 대한 부분들, 협업에 대한 부분은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나 공모전이나 여러분 인턴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를 작성한 다음에 줄여나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위해서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사이트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SK하이닉스에 보시면 뉴스룸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적어놨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다운받아서 첨부 파일을 넣어놨으니까요. 나머지 세부 부분은 블로그 참고해주시고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이제 카카오톡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